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소리인지 그 역체감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3부. 아까 말씀드린 과연 디지털에서 노이즈가 음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실은 오늘 이 소리를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하고 음식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그걸 습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식도 어디 외국 나갔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자 쉽게 말해서 뭐 태국의 똠양꿍을 예를 들어 보면요, 똠양꿍을 한국 사람이 처음부터 그 맛있다고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30년 40년 동안 똠양꿍을 먹은 태국 사람의 느끼는 그런 깊은 맛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 뭐 똠양꿍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집 건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잘 모르겠죠. 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청회를 하면 이런 낯선 공간에 처음 접하는 낯선 시스템의 음을 이렇게 듣고 딱 듣자마자 이 소리는 지금 사운드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해상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걸 객관화 수치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큰 적이 뭐냐, 개인의 취향이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하면 천차만별로. 그래서 어쨌든 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소리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소리였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 소리를 무너뜨리면 방금 전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소리인지 그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엑시스 포르테 1, 2가 안에 뭐 테슬라 코일을 120개를 다루고 있고 뭐 액티브 테슬라 코일, 스퀘어 테슬라 코일, 뭐 지르코늄 뭐 별의별 뭐 디더 회로와 이러면서 이런 노이즈한 대비체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얘 하나 있으면 이제 노이즈는 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한도 끝도,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요, 모든 노면 상태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하나도 없는 자동차가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막말로 공중부양하는 자동차가 나오면요, 어쨌든 공중부양하기 위해서 뭔가 진동이나 노이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 방음으로 예를 들었어요. 자동차가 너무 노면 소음이 심하고 그래갖고 하부 방음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노면 소음이 싹 사라졌어. 야, 그게 타고 다닐 만한 거야. 근데 갑자기 안 들리는 풍절음이 들리네? 큰 노면 소음 때문에 안 들리던 풍절음이 들리니까 옆에도 방음을 했어. 근데 이제 풍절음도 없어졌어. 진짜 조용해졌네. 엔진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엔진도 다 이제 방음을 했어. 진짜 조용해졌어. 다시 노면 소음이 들리네? 훨씬 작아졌지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도 잡으면 잡을수록 한 군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음의 입자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아지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점점 큰 노이즈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노이즈를 잡으면 이 큰 노이즈에 묻혀서 안 들렸던 작은 노이즈들이 또 들리는 거고,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혼자서 모든 노이즈에서 해방할 수 있는, 뭐 어떤 분은 뭐 페라이트 코어 하나 쓰면 끝나지 않냐, 그렇게 간단했으면 오디오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얘가 모든 노이즈를 다 잡아냈다 그러면 안수주에서 만드는 허브는 안 팔리겠네. 소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얘가 완벽하면 아무 허브나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노이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 코일이 이렇게 잔뜩 들어간 부분도 결국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이즈보다,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스트리밍.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훨씬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오디오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전기하고 오디오 신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콘센트에서 이제 전원 코드를 꽂고 그 전원 코드가 앰프에 꼽혀서 앰프가 증폭을 해서 다시 전기가 스피커 케이블로 가갖고 스피커 유닛이 진동을 하면서 나는 게 소리겠죠. 그리고 오디오 신호는 이제 디지털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코브즈에서 음원을 틀고 있잖아요. 코브즈 서버실이 있겠네. 그죠? 코브즈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요청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망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 인터넷 통신망 회사 뭐 KT가 됐든 SK가 됐든 거길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와서 거기서 셋톱박스를 거쳐서 허브를 타고 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스트리머에 연결되고, 스트리머가 이제 그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DA 컨버팅을 해서 그거를 DAC에 증폭부로 넘기고, 그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이 되면서 앰프 쪽에서 증폭을 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기하고 음원 신호하고 그 루트를 봤을 때 이제 노이즈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심플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라운드 노이즈가 전기 쪽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EMI, RFI 노이즈가 전기 쪽에 노이즈를 유입을 시켜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제 오디오, 특히 컴퓨터 스트리밍은 컴퓨터 이 장치가 꽤 문제가 돼요. 일단 SMPS 전원부, 그 다음에 CPU, GPU, 심지어 메모리도 요새 이제 메모리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노이즈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팬 모터부터 이런 어떤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뭐 클락 노이즈라든가 그런 고주파 노이즈, 스위칭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호 전송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DLNA를 쓰고 요새는 룬 많이 쓰잖아요. 룬은 라트라는 프로토콜을 쓰잖아요. 프로토콜에서도 노이즈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엔 그 시점이에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DA 컨버터 칩이 아날로그로 바꾸는 순간 이제 노이즈 영향으로 미세한 시간차가 발생을 하면서 노이즈가, 그러니까 뭐 저희 쪽 뭐 또 댓글에 그렇게 달렸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생각들이에요. 수킬로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킬로를 전원선을 타고 소위 말하는 막선을 타고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집까지 왔는데 고작 1.5m의 전원 코드로 소리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 두 번째, 디지털 오디오는 1010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케이블로 음질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 전기를 동력으로 보고 디지털 오디오를 데이터로만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맞는 이론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오디오는 이 전기를 동력으로만 안 쓴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간과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기는 오디오를 신호로 쓰거든요. 저 스피커 케이블에 AC 전기가 흘러요. 그죠? 그래서 저 스피커 케이블에 쉽게 말해서 20에서 2만 헤르츠의 주파수가 AC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전원 코드를 100만 원짜리를 꼽았더니 냉장 생활이 좋아져 갖고 한 달 가던 김치가 2달까지 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냉장고는 전기를 동력으로만 쓰지만 오디오는 동력도 쓰면서 신호 전달까지 쓰다 보니까 노이즈에 민감한 거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우리 집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 신호에 영향을 주는 이 노이즈들은 우리 주거 환경, 우리 집안에 다 있다는 거죠.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TV,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들이 우리 집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EMI 노이즈도 영향을 주지만 RFI 노이즈가 참 문제. 얘네가 말하는 액티브 케이블, 테슬라 코일 이런 것도 그 이제 D2급으로 올라가면 이 케이블 주변을 감싸 갖고서는 그 RFI 노이즈를 유입하는 걸 막는 그 저희 퀀텀 필드랑 비슷한 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되게 큰 거고, 디지털도 뭐 랜 케이블이나 허브에 의해서 왜 음질이 바뀌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절대로 안 바뀌겠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DAC급은 DAC를 100만 원짜리를 쓰다 5천만 원짜리 쓰면은 5천만 원짜리 DAC가 데이터가 더 정확해서 그럼 100만 원짜리는 데이터가 틀어져요?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결국에는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잖아요. 아날로그부를 제외하고 자꾸 디지털 데이터만 얘기를 하면 케이블이나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 허브에 대해서 음질이 바뀔 수가 없죠. 데이터가 안 바뀌는데. 근데 아날로그부가 그 DCS라든가 뭐 MSB라든가 코드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날로그 변환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이 노이즈의 영향으로 시간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터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이 지터 에러가 발생하면 도대체 음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거를 구체적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적으로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음악들 좀 이렇게 들어볼 건데 우선 그 전에 제일 쉬운 음악 한번 이 음악 갖고 A/B 테스트가 돼 할 수 있는 음악 다이애나 크롤의 좀 지겹지만 템테이션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Temptation, temptation. Well, I know that he isn't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 am broke, but I must play. Temptation, ooh,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Dutch pink and Italian blue. 우리가 반칙을 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요. 딱 아날로그와 디지털 쪽에 관련된 이제 노이즈 관련된 장치는 그냥 한 방에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한 게 허브를 보통 일반 허브로 바꿨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오디오니까 유무선 공유기는 안 썼어요. 일반 IP 타임에서 나오는 유선 공유기를 썼고요. 그리고 BOP 퀀텀 그라운드하고 퀀텀 필드 뺐고요. 딱 그것만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랜 케이블도 그 안수주 D2에서 그냥 일반 랜 케이블 전기 규격에 맞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는 그런 오디오 소리. 이렇게 뭐 오디오 그레이드 그 허브를 안 쓴다는 걸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거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하고 음식하고 공통점 습관이라고요. 이 소리가 훨씬 더 익숙하게 들릴 수 있어요.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그러니까 컴퓨터 스트리밍을 듣는다는 전제하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저 네트워크 허브하고 디지털 케이블이에요. 차이 너무 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소리인지 그 역체감을 제가 해드리게. 자, 그냥 제가 캐치한 거 보면 뭐 늘 만났고 뭐 저는 수도 없이 해보니까 저 사운드 스테이지 윗 공간하고 아래 공간이 싹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그 4대3짜리 영화를 21대 9 아나몰픽으로 압축을 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짜부러져서 나오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사운드 스테이지가 아까는 이 윗공간도 있었고 바닥으로 밀려오는 저역은 좀 이따 리버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 나는지. 그랬는데 사운드 스테이지 높이가 기껏해야 여기. 그죠? 그리고 밑에는 기껏해야 여기. 늘 말씀드리는 그냥 가로로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사운드 스테이지가 급격히 축소됐죠. 대역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저 콘트라베이스 저역이 바닥으로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보컬을 놓고 보면은 보컬이 되게 그레이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티스트인데요. 안네 소피 무터하고 다이아나 크롤. 두 아티스트를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이제 그게 디지털 노이즈 때문이었구나 느끼는 게 사실 안네 소피 무터는 뭐 예전 뭐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좋아하는 뭐 아르투르 그루미오라든가 이런 때 비하면 그 안네 소피 무터 연주는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한 느낌? 가장 레퍼런스로 듣는 지고이네르바이젠이요. 그게 1980년대 초반 디지털이 막 태동하는 시기에 야마하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된 장면. 그래서 안네 소피 무터는 디지털 레코딩이 시작되는 그걸로 좀 손해를 본 그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닐까 드는 생각. 다이애나 크롤도 마찬가지예요. 백인인데 약간 흑인 목소리를 약간 모창하는 느낌이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약간 흉내내는 느낌?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이애나 크롤도 이제 녹음이 좋긴 좋지만 결국은 디지털 노이즈에 의해서 결국엔 떨어지는 건 음악성이거든요. 아까처럼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아무튼 디지털 노이즈에 의해서 그러면 뭐 바뀌는 부분들 제가 어저께 또 제 경험으로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역폭 줄어든 거. 그래서 고역 위가 날아가고 저역 아래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고역은 끝이 잘리고 특정 대역이 강조가 되는데 그게 7000Hz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이애나 크롤보다 지금 다이애나 크롤 목소리가 뭔가 좀 더 크리스피해진 느낌, 화려해진 느낌은 있어요. 조미료가 쳐진 거죠. 그게 이제 7000Hz에서 피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옛날에 다 측정한 데이터도 있거든요. 약간 피크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엄밀히 말해서는 약간 화려해진 것 같고 크리스피해진 것 같지만 거칠어진 게 맞고 왜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만 왜곡이 아니라 아날로그도 왜곡이고 디지털도 왜곡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고요. 중역이 뭐 거칠어지고 아까 그레인지고 말씀드렸고 저역은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초저역대가 사라지고 미드 베이스가 부풀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양감은 이게 더 많이 들려. 항상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양감이 더 좋은데 얼핏 들으면 임팩트가 더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초저역이 못 내려가고 거기도 중저역대가 부스트 되는 느낌. 그리고 보컬 쪽으로 가면은요. 그게 이제 주파수 대역으로 보면 한 150에서 300, 400Hz 사이 사람 목소리의 기음 영역, 특히 이 흉성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흉성 부분이 다 사라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라운드 노이즈 쪽이고 그 컴퓨터랑 관련된 고주파 노이즈는 말씀드렸듯이 7000Hz대의 피크를 발생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배음하고 이 앰비언스 정보는 다 없애버리고 배음은 왜곡시킨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잔양 에너지는 배음이나 앰비언스에 비해서 나름 굉장히 큰 거고 레코딩 할 때도 리버브를 많이 걸기 때문에 잔양 정도는 없어지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작은 잔양들 그러면요 제가 그리고
다이애나 크롤 목소리 음상이 이렇게 부풀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타원형으로 위아래로 줄이고 좌우로 늘어난 느낌. 이게 공통적인 느낌이고, 제가 늘 중요하게 보는 음상의 앞뒤의 입체적인 느낌, 그런 두께감, 그런 게 싹 사라진다는 거죠. 리버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듣는 순간 아까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받았던 느낌과 지금 현재 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에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별 차이 모르겠는데, 축복받으신 겁니다. 돈 안 드는 길을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대충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로 행복하게.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그러니까 가장 큰 거, 음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되게 약간 무성의해진 느낌, 공통적. 그리고 도입부에서 그 나오는 악기 소리 음이 되게 플랫하게 들리는 것도 공통적인 느낌. 결국엔 배음부의 왜곡이 되니까 미세한 이 높낮이의 음이 있는 부분들이 다 플랫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아까 그 색소폰 소리는 진짜 공간감이 좋았고, 저 뒷벽에서 반사되는 그 얘기인데 그 반사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기존 색소폰 소리에 약간 묻어서 꼬리쳐듯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오디오에서 노이즈가 이런 일반 아날로그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스트리밍보다는 CD를 더 선호하고 CD보다 LP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 레트로 아니라는 거죠.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LP가 압도적으로 고해상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대신 이제 LP는 뭐가 문제냐? 지난주 우리 LP 너무 좋았었죠. 플레이어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부분들. 하지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그 포노 앰프 포함 49만 9천 원짜리 그 듀얼 턴테이블만 들어도 음악적인 부분은 아직은 아날로그가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CD하고 컴퓨터 스트리밍의 차이는 노이즈의 차이밖에 없어요. CD는 컴퓨터 오디오 전역으로 나와서 굉장히 저속의 이 컴퓨터 장비, AP 프로세서도 쓸 거고, 그리고 CD는 트랜스포트하고 DAC가 연결이 돼 있어도 SPDI 케이블로 데디케이트하게 연결되지. 근데 얘네는 지금 네트워크는 공용 네트워크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 저 사무실에 있는 PC 지금 다 걸려 있죠. 뭐 저 CCTV 걸려 있죠. 뭐 조명 컨트롤 장치 걸려 있죠. 냉장고 세탁기 요새 다 와이파이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이즈들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역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까 둥둥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아까 색스폰 소리도 굉장히 대대해졌죠. 소위 말해서. 아까는 되게 리치하고 정말 색스폰 소리의 그 바람 소리와 색스폰 자체의 배음 소리, 저 뒷공간에서 발생하는 잔향, 앰비언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음악이 재미없고 밋밋해지니까 요즘 음악들이 계속 그렇게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요새 누가 색스폰 콜로서스 그거하고 세인트 토마스 그거 신곡을 내면 그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의 음악을 못 듣는 환경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바꾸고 제가 마지막 마이클 잭슨 빌리진을 3가지 버전 1, 2, 3번을 들려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들렸던 저 컴퍼니요. 되게 멋있었잖아요. 전자음악이요. 전자음악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서 있다가 들어간 이유가 근데 여기서 서서 들어서 너무 이상한 건가? 그래서 제대로 이거는 진짜 스피커가 약간 새틀라이트로 바뀐 느낌이죠. 벽걸이 스피커처럼 어수선하고 바닥에 소리가 싹 없어지잖아요. 저기 다시 불러서 원위치.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스트리밍 쪽에서 노이즈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음악을 많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왜곡을 시키고 있다. 그거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었겠죠. 다시 원위치하고요. 아까 들었던 3곡을 앞부분 들어보고 말씀드린 마이클 잭슨 3가지 버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저 혼자 외롭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 지원군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에 꼽혔다. 이제 그건데 그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특히 비주얼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옛날에 그 3관식 브라운관 저 프로젝터 그 30년 전 막 35년 전에 그때 1억이 넘었던 480p 쏟아지는 그거, 이에 비해서 요즘 뭐 디지털 프로젝트나 디지털 TV, 더군다나 이런 스마트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스마트폰 갖고 디지털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비교를 합니다. 이거 화질은 뭐 솔직히 집에 있는 UHD TV나 스마트폰 화질이나 비주얼은 거의 같은 수준인데 여기 들어있는 스피커예요. 사실은 이 스피커가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뭐 얘 뭐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들어갔고 뭐 소용없는 거네.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얘가 자체 발생하는 노이즈가 없으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이즈를 더 선명하게 구분시켜준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 포르테 2를 하나 살 수 있어. 그럼 포르테 2를 사는 게 나을까? 포르테 1에다가 허브하고 케이블을 사는 게 낫까? 후자 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브랜드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2천만 원짜리 DAC를 살까? 1,000만 원짜리 DAC에 1,000만 원어치 네트워크하고 케이블하고 이런 거를 투입을 할까? 후자가 그냥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2천만 원짜리에 1,000만 원어치 케이블이 추가가 되면 또 거기 그러니까 그게 한도 끝도 없어지는 부분. 사실 오늘은 시간상 못하는데 여기서 저 디지털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은 많이 바꿔봐 드렸잖아요. 이더넷 케이블 바꿔도 아까랑 똑같은 증상이, 왜냐면 사람의 귀가 그런 부분은 되게 예민하게 듣거든요. 다시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 그 다음에 안수주 D3 허브, D2 이더넷 케이블, 그거만 바꾼 거예요. 그거만. 그랬을 때 역으로 가볼게요. 방금 전에 요거는 이제 바로 전에 들은 거니까 비교가 바로 될 거예요. 컴퍼니 요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 허브를 뺐을 때는요, 허브 없는 포르테 2가 허브 있는 포르테 1보다 훨씬 못한 소리를 들려줬어요. 스피커도 X2였는데 아까 리버티 같은 경우 일부 리버티가 지금 아까 이 네트워크 허브를 뺀 리버티보다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이즈에 의한 음질 왜곡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다시 이 음악이 시작되면서 저역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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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브별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지금 막 이렇게 정강이를 막 간지르죠. 저역의 에너지가. 이 저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역의 에너지는 노이즈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때문에 이 초저역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다시 들어보시면요. 이게 들어가 보면요. 저역이 이 노이즈에서 이 저역의 구분이 싹 사라져버리는. 자, 리버티 다시 가볼게요. 이건 뭐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뒤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감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어떤 수직 수평의 특히 수직적인 위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게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잘 표현은 안 돼도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들어보면요, 음악성 쪽은 차이가 나요. 아무튼 근데 요새는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음질 차이가 나니까, 예?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 영상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자, 리버티 다시 들어보면요.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They're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도입부에 키보드를 치는데 키보드에 보면 그 키보드에서 미세한 바이브레이션이 쫙 이어지면서 음의 꼬리가 생기는데 아까 그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중반부에 이 드럼이 이렇게 툭툭 할 때 바닥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고, 그리고 이 후반부의 이 색소폰 소리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색소폰의 잔향이 진짜 레코딩에서 나온 잔향인지 효과로 리버브를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실제하고 저 뒤에서 나오는 잔향, 그 거리가 엄청 떠졌다는 그 빈 공간의 표현이요. 그리고 높이하고 밑에 바닥의 깊이, 그러니까 음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바꿔버리니까 요즘 대중음악들이 그렇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평면적으로 되고 짧아지고 자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노이즈가 그러한 부분을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드디어 저희 하이파이 클럽하고 오디오 그룹 덴마크가 하나씩 밝혀내면서 보완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도로 이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이제는 더 이상 LP가 그립지 않을, 그죠? 디지털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 글쎄 어느 날인가는 왜냐면 아날로그도 정말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은 포맷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했던 어떤 그 흉성도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 가수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기반 소리반으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가수들이 이제 기교를 계속 부리면서 노래에다 막 그냥 오디오에서 공기가 사라지니까 가수 목소리에서 공기를 추가해 갖고 이제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보카를 시키고 뭐 그러는 부분이죠. 뭐 가벼운 시청인 줄 알고 가볍게 오셨다가 또 오늘 장시간 거의 5시가 다 돼가는 3부로 이어지는 그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엑시스 포르테 앰프, 스트리머 앰프하고 보레센에서 새로 나온 X 시리즈 스피커,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노이즈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까지 같이 긴 시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돌아가실 때 특히 저 주차장에 빙판길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 아무튼 이렇게 또 휴일날 잊지 않으시고 저희 시청에 참석해 주셔서 같이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회가 재밌어서 계신 거죠? 사은품 때문에 기다리신 게 아니라.